예, 안녕하십니까, 회원님들.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이렇게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 진실을 밝히는데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었죠. 예, 현대 전체 물리학의 바이블처럼 성서처럼 여겨지는 빅뱅론이라든지 표준형 이론이라든지 히그스자 이론이라든지 이 이론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제적 증거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제가 거기에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겠다고 말씀드렸죠. 또 제가 시리즈로 밝히고 있는 신은 존재하는가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밝히고 있는 오늘까지 14편째인데요. 이 진실들의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지구상에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역시 여기에도 어마어마한 상금을 걸겠다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 어떤 반론도 좋습니다. 예, 그럼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빛의 실체를 통해서 우주 창조의 과학적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예, 우주 시스템 프로그램이 완벽히 설계되어 있는 이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우주를 생성하고 운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비록 한 개의 원자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는 지극히 아주 미미하지만 이 작은 에너지들이 더해지면서 확정돼 가지고 별과 행성들을 비롯한 은하들을 회전시키면서 우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전자기파의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이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무선 전파 송신기 이 안테나에서 전파를 방출하는 모습이에요. 예, 여기 지금 이 회로가 있고요. 그런데요, 이 송신기 회로의 도선을 이루고 있는 자유전자들이나 양이온 원자들이 이처럼 전파로 다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빛의 속도로 광속으로 말이죠. 만약 그럴 경우 전파 송신기 회로를 이루고 있는 도선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자유전자들과 전자를 잃은 양이온 원자들이 광속으로 빛의 속도로 이처럼 증발해 버릴 테니까요. 마치 전기가 날아가듯이 이렇게 증발해 버릴 테니까요. 이 전파로. 하지만 어때요? 현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여기 보이고 있는 이 도선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질량 손실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이 전파는 전파 송신기의 이 도선 회로를 이루고 있는 자유전자들이나 양이온 원자들이 아니라 원입자에서 변환된 전자기 입자들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진실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시리즈를 통해서 반복해서 과학적으로 밝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전자기 입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파를 이루고 있는 전기 입자와 자기 입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수신해 가지고 우리 무선 충전도 하죠. 또 이 전파를 수신해서 전기 생산도 가능한 거예요. 거울이 빛을 반사시키듯이 전자기파 입자들도 금속을 만나면 완전 반사하거든요. 전자기파도 곧 빛이기 때문인 거죠. 전자기파의 이 같은 성질을 이용해서 금속을 통해 전자파를 차폐하거나 반사판으로 전자기파를 특정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이때 전자기파는 입사각과 같은 각으로 반사되는 거죠. 예,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그림은 전자기파가 금속에 부딪히면서 반사되는 모습과 이 각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전자기파를 이루는 입자들은 단순히 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확대 생산이 돼요. 확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아울러 전자기파 입자들이
확대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재료가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팩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제가 반복해서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재료가 무엇이냐? 이처럼 전자기파 입자들이 확대 생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재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전자기파로부터 에너지를 얻은 원입자들이 결합해서 전자파로 확대 생산이 된다는 거죠. 전자기파 입자들은 진행 과정에 만난 물체 표면에서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산란하기도 해요. 이 같은 현상은 전자기파의 반사와 비슷한 현상으로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반사는 전자기파가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거의 모든 에너지가 각도에 따라서 움직이지만 산란은 에너지가 분산되는 난반사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평평하게 보이는 물체도 가까이서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확대기는 우리가 들이대고 확대해서 보게 되면 표면이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적든 많든 거기에 부딪혀서 산란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은 전자기파를 이루는 입자들이 물체에 부딪히면서 산란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처럼 전자기파 입자들이 많은 새끼를 치듯이 산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재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했죠. 그 재료, 그 재료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그 재료는 바로 원입자들이다. 그런즉 전자기파 입자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충격파는 그 주변에 원입자들의 에너지를 공급하게 되고, 그 에너지를 얻은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서 전자기파 입자들로 산란이 되는 거죠. 입자가속기 진공에서 입자들 충돌시키면 입자가속기의 그 안에는 진공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 진공에서 입자의 충돌과 같은 그 에너지를 제공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은 원입자들이, 그 진공을 이루고 있는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서 다양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입자가속기 그 진공에 입자의 충돌과 같은 어떤 에너지를 제공하면 그 에너지 값에 해당한 질량을 가진 입자들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전자기파 입자들도 어떤 물체에 충돌하면요,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은 주변에서 그 에너지를 얻은 원입자들이 몰려들며 결합해서 전자기파 입자들로 산란이 된다는 거죠. 이같이 발생하는 전자기파 입자들의 산란은 금속과 유전체 등 모든 재질 표면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레이더 측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전자기파는 전기가 잘 통하는 금속에 닿으면요, 거의 모든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금속 표면의 전류로 변환이 돼요. 전자기파는 곧 전기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전자기파가 덫에 부딪히면서 표면 전류가 생기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같이 순간적으로 발생한 표면 전류는 입사각의 각도로 전자기파 입자들을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 방향에서 에너지를 얻은 원입자들이 몰려들면서 결합해가지고 전자기파 입자들로 변환되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전자기파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다른 재질에 입사했을 때 그 재질 차이에 의해서 진행 방향이 옆으로 굴절하게 돼요. 수저가 우리가 수저 있잖아요. 밥 먹는 수저. 이 수저를 물에 담그면 이 휘어지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 그림은 전자기파가 장애물을 만나서 옆으로 돌아서 진행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자기파는 어떤 물체를 만나면 회절이나 굴절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은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을 비롯한 은하들도 동일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먼 곳에서 오는 빛,
그 빛은 전자기파라 그랬죠. 그 빛이 어떤 천체를 만나게 되면 회전이나 굴절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예?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런데요, 아인슈타인은 이 같은 현상을 착각하고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곡된다고 주장했죠. 중력은 우주 창조와 진화의 동력으로서 시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곡된다고 착각한 거죠. 결국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또 특수 상대성 이론을 가지고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 에너지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죠. 암흑 물질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죠. 중력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죠. 블랙홀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죠. 예, 우주 질량의 실제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우주 탄생의 진실도 밝히지 못했고, 은하의 기원 및 형성의 진실도 밝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들은 현대 물리학의 바이블처럼 성서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들로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이 4%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현대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4%밖에 우리는 볼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죠. 우물 안의 개구리에게 우주란 어떨까요? 깊은 우물 안에 그 개구리에게 우주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개구리에게 우주란 동전만한 하늘이 전부이듯이 말이죠. 현대 우주과학기술은 이미 우주의 100%를 관측하고 100%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경지에 와 있음에도 그들은 이런 호황된 이론, 빅뱅론과 또 표준 모형 이론, 힉스 입자 이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 이런 물리적 증거가 없는 이런 이론들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볼 수 있는 우주는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의 그 과학자들에게, 모든 과학자들에게 질문해보자고요. 예, 전자기파는 어떤 물체를 만나면 회전이나 굴절 현상을 나타낸다고 했죠. 이 같은 현상은 우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요. 우주의 모든 별과 행성을 비롯한 은하들도 동일한 이 지구상의 물체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소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먼 곳에서 오는 전자기파는 어떤 천체를 만나면 회전이나 굴절 현상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앞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이 지구상의 과학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됐어요. 예. 그리고 과학자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돼요. 중력은 시공간을 형성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즉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중력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중력은 시공간을 만들어내고 형성하고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울러 먼 곳에서 오는 빛은 우주의 전체를 감싸고 있는 그 중력장을 애도로서 올 뿐이라는 거죠. 예, 이 중력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를 감싸고 있는, 은하를 감싸고 있는 그 중력장을 외도로서 올 뿐이라는 거죠. 이 진실에 대해서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우리는 할 때가 됐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이 질문에 답변할 때가 됐다는 거죠. 빛은 전자기파라고 했죠. 아울러 그 빛은 우주의 100% 모든 진실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어요. 하지만 원자가 회전 운동을 멈춘다면 이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없으므로 빛도 즉시 사라지게 되겠죠. 그 즉시 우주도 곧 종말을 맞게 되겠죠. 인공입자가 입자 충돌 시 발생하는 순간 그 에너지를 얻고 입자 가속이 진공해서 입자의 충돌과 같은 그때 발생하는 그 에너지를 얻고 순간적으로 생겨났다가 그 에너지를 잃는과 동시에 도로 붕괴 해체되면서 진공 속으로 사라지는 이 인공 입자들이, 예? 이건 관측이 가능한 팩트라는 거죠. 이처럼 원자도 영원한 동력,
138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회전할 수 있는 그 영원한 동력을 잃는다면, 그 영원한 동력을 적응받지 못한다면 역시 인공 입자들처럼, 입자 가속기 진공에서 인공적으로 생겨난 이 인공 입자들처럼 도로 붕괴 해체되면서 순식간에 진공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아울러 이 우주와 더불어서 우리 인체도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죠. 인체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우주와 더불어서 우리 인체도 진공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즉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이 우주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이 동력을 거두신다면, 원자에게 끊임없이 회전할 수 있는 그 동력, 원자의 궤도 밖에서 끊임없이 회전하는 그 전자의 그 동력을 거두신다면 이 우주는 순식간에 진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즉 이 원자가 영원한 동력을 갖고 회전 운동을 하면서 전자기파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은, 이 빛을 방출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팩트예요. 이 창조의 진실에 물리적 증거로 반론할 수 있는 과학자가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존재한다면, 또 현대 전체 물리학의 바이블처럼 얘기해주는, 성서처럼 얘기해주는 빅뱅론이나 표준모형 이론이나 히그스 입자 이론이나 이 이론들을 증명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상품을 걸겠다고 약속드렸죠.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겁니다. 어떤 반론도 좋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